좀 추억의 인물인 것 같아요. 벌써 21년이 흘렀더라고요. 아, 그렇죠. 지난 2002년에 해외 공연 간다고 출국한 뒤에 돌연 한국 네.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분이죠. 네, 다들 기억하실 텐데 가수 스티브 유. 유승준 씨 소식입니다. 스티브 유가 입국 비자 요구하면서 이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20년이 흘렀더라고요. 저도 원고를 쓰면서 찾아보니까. 그게 벌써 2002년이에요. 네, 많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저희 지금 제작진 중에서는 네. 유승준 씨가 어떤 분인지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제가 후배들 들어오면 이 구역의 꼰대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네. G.O.D가 애를 키우는 방송을 본 적이 있느냐. 아, G.O.D가 애를 키우는 방송. 2000년 월드컵 때 뭐 했느냐. 아. 그다음에 유승준 사건을 아느냐 이걸 물어보곤 하는데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아, 그러네요. 바로 그 사건이네요. 네. 네. 그 30일이죠. 대법원이 유승준 씨가 제기했던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을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네. 심리 불속행 기각은 뭐냐면 이거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이미 법률적으로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야. 심리하지 않아도 되겠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그 전심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유승준 씨가 2015년도에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비자법이 일반인들은 거의 뭐 몰라도 되는 영역이긴 그렇죠. 하지만 네. 이 비자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비자를 발급받는 거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도 달라요. 근데 이제 유승준 씨가 그 병역 등의 이유로 이제 그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은 특정 나이까지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한국에 아예. 그러니까 네. 관광 비자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그 나이가 지나자마자 나는 재외동포잖아. 그러니까 내가 재외동포라는 걸 인정해주는 비자를 발급해줘 이렇게 소송을 냅니다. 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LA 총영사관이 유 씨가 병역 의무를 면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익을 해치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 씨가 2020년에 두 번째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나 다시 비자 내줘.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왜 나만 비자를 안 내줘?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네. 1심에서는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LA 총영사관이 이겼는데 2심에서는 유 씨가 이겼고 그래서 LA 총영사관이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간 거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 씨는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이제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네. 상황이다. 박인규 님이 유승준 노래 좋아했었는데 인터뷰로 군대 가야죠만 남발하지 않았어도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하늘님이 병역 거부 절대 입국 불가다라고 네. 강경한 입장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좀 사실은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 전 국민이 사실 배신감을 느꼈던 것 굉장한 같아요. 사건이었죠. 네. 사건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유승준 씨를 기억을 못하시 뭐 유튜브로 기억하시는 분 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그 가장 탑스타였고 언론이 연예인을 지칭하는 어떤 타이틀이 있는데 네. 그 타이틀이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아름다운 맞아요. 청년이었습니다. 바른 청년, 네. 아름다운 청년. 그리고 그 90년대 말에 뭐 스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남자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극찬인데요. 네, 극찬이죠.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 연예인으로 불렸고 뭐 한국의 남자 솔로 가수, 남자 댄스 솔로 가수 시대를 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파급력이 있었고 굉장한 CF를 찍기도 했는데 바로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99년이었는데 어떤 기자가 이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기억해 보시면 미국에서 넘어오는 말하자면 이제 대중문화 스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LA의 느낌을 풍기는 LA 느낌. 네. 그 저희 세대는 아마 그게 뭐라고 하면 딱 설명하기 어렵지만 뭔지는 아는데 약간 미국물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이 네. 나니까 그 대표 주자였어요. 근데 그쵸. 그러면 늘 관심이 뭐냐면 군대를 어떻게 할 거냐였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물어봅니다. 그냥 원론적인 질문이죠. 군대를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대답합니다.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재차 물어봅니다. 이게 해병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네, 해병대도 좋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다음날 기사가 제목이 뭘로 뽑히냐? 유승준 해병대 자원 입대로 뽑힙니다. 아. 네, 이게 요새는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저도 이제 기자를 오래 하면 이게 어떤 맥락의 질문 빌드업인지는 다시 이제 알 수 있는 빌드업인데. 아니 그리고 사실 유승준 씨가 굉장히 그 신체가 건강한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해병대 얘기가 왜 나왔는지 그 맥락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당시에도 뭐 이렇게 몸으로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런 데서 되게 탁월한 그렇죠. 모습을 신체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보여줬었는데 네. 그래서 유승준 씨가 이후에 이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본인이 허리 디스크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굉장히 지금 같은 뭐 게시판 문화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논쟁들이 있었어요. 왜 유승준이 맨날 나와서 그런 이제
그런 체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에서 맨날 1등을 하는데 네. 어떻게 허리 디스크냐? 근데 결과적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이제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2001년도 말이죠. 유승준 씨가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하겠다라고 하고 병무청이 그 전까지는 유승준 씨가 막 정부 기관 홍보대사도 맡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미지의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귀국 보증 제도로 우리가 너를 내보내 줄게 이렇게 해서 귀국 보증 제도. 네, 이제 그렇죠. 귀국할 것을 보증하는 걸로 한시적으로 비자를 발급해 그렇죠. 준 거죠. 그래서 일본과 미국에서의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을 하고 그때는 입대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때 나갈 때 저도 TV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이 나가서 유승준의 해외 공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국내 가수가 해외 공연을 가는 일도 흔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지금이야 BTS, 블랙핑크 뭐 난리지만 그렇죠. 그런 이제 K-팝이 네. 한마디로 이제 국위선양하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공연 자체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드문 일이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연애 오락 연애 그 프로그램들이 나가서 막 현지 중계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유승준 씨가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서 입대를 하는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을 보일 걸로 기대를 했는데 2002년 1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2001년 말에 출국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출국을 해서 바로 1월 달에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서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안 할래요. 이 국적 포기 신청을 했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20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 면탈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그대님이 그 얘기하셨는데 거짓말이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네. 사실 그때 현역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공익근무요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익근무 요원으로 일하신 분들을 폄훼하는 건 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입대 자체가 다른 조건보다는 좀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20년이 넘게 이럴 줄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 인터뷰 보면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 한다. 뭐 이런 인터뷰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병무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연 간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별히 다른 분들 같으면은 못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허가를 했더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온 거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네. 기억나실지 네. 모르겠지만 인천공항에서 못 대기하다가, 들어오는 장면이 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이제 2002년 2월 달의 일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당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도 뭐 사회부 원절에서 10년 넘게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률의 원리랑 세상의 원리가 좀 충돌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입시, 병역, 채용 문제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법리로 보자면 사실 유승준 씨가 당연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뭐 한국 국민으로서 병역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법적 권리로 유승준 씨에게 보장된 일이었지만 사실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병무청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병역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관념 이런 것들이 셌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병무청이 법무부 출입관리국에 아예 입국을 금지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입니다. 네. 근데 이때도 법리적으로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입국 금지할 수 있는 사안이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됐고 1년 후에 2000년 2월 달에 유승준 씨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너는 입국 금지 대상자야. 이렇기 때문에 넌 입국이 안 돼라고 해서 그 탑스타가 공항 대기실에서 6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굉장히 대중들에게 큰 기억을 남긴 게 유승준은 이제 한국에 못 들어와를 각인시킨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병무청이 당시 어떻게 됐냐면 병역제도 전반을 우리가 개선할 거야.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돼. 라고 해서 뭐 해외 시민권자에 대한 자격 강화라든지 병역 특례제도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억울하게 나 병역 특례 업체에서 근무를 관행대로 했을 뿐인데 너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안 돼라고 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 발생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 병역법 전체를 좀 하는 계기가 됐고 연예인들도 그 이후에 군대를 갖고 장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군대를 갖고 그건 장난하면 안 돼요, 사실. 당연히 네. 이제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유승준 씨가 대표적인 사례지만 그 시절의 연예인들을 보면 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해서 군대 안 가고 이런 연예인들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유승준 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붙였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일들이 싹 이제 불가능해진. 그러면 더 이상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업으로서 존재하기는 어렵다. 이런 인식이 이제 퍼진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궁스렁님이 누군 한가해서 군대를 가냐라고 네. 지적을 해주셨어요. 조이님이 왜 우리가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냐?
라는 얘기도 했고 캔디님이 병역은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큰 희생이거든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입국 금지가 될 줄 알았으면 좀 그때 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유승준 씨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 본인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을 줄 알았으면 그때 판단을 너무 후회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개인적으로는 있었을 겁니다. 그때 9.11 테러 직후였고 이민권자들에 대한 어떤 통제가 강화되는 시점이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들 입장에 보기엔 병무청의 그러니까 귀국 보증 제도를 통해서 출국을 한 다음에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시민권 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용서가 안 되는 사건이 된 거죠. 네. 근데 사실 자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50년대 뭐 이럴 때 상징적인 사건으로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그 엄혹하던 시절,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도 누군가를 입국 금지 시키고 싶잖아요. 민주화 인사가 외국에 나가면 너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 마 이러는 게 편한데 차마 그것까지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법리의 영역으로 보면 굉장히 강력한 조치예요. 근데 유승준 씨는 그러면 왜 이게 되냐?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 그렇죠. 스티브 유니까. 네, 자국민이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 신고를 한 순간부터 우리는 여전히 이제 한국인 유승준을 기억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법리적으로는 미국인 스티브 유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사실 그 국가의 재량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을 입국을 못하게 할 건지에 대한 여부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유승준 씨가 왜 다른 사람들과 나를 차별하느냐라고 본인이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거를 계속 법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적도 있잖아요. 장례식 참석 그렇죠. 때문에. 예, 그 문상 때문에 신청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문상을 목적하에 3일간 제한적으로 한국 입국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이 이제 상을 당하거나 하면 한시적으로 그렇죠. 외출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허용을 했는데 이때도 만약에 유승준 씨가 이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병역 면탈을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면 이렇게까지 엄격한 제한 조치를 하진 않았을 건데 너 들어와서 절대 인터뷰하면 안 돼. 영리적인 목적으로 비출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돼. 그런 일을 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유승준 씨가 그렇게 지금 20년째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한국 땅을 밟았는데 당시에 언론을 굉장히 피하고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국관리법 11조상에 유승준 씨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냐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돌아와서 자기가 군대와 관련된 어떤 발언을 하거나 이런 거 자체가 보편적 다수의 남성들이 병역 의무를 져야 되는 상황에서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되는 공공의 이익, 안전을 그 자체로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대한민국 법무부는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고 사실 이제 법리적으로만 보면 지금 현행법 개정이 됐습니다만 한국에서 군대를 면탈하기 위해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해서 못 들어오더라도 41살이 되면 풀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전에는 41살이 네, 38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41살이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2015년에 이 비자를 이제 했을 때의 나이가 딱 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39살인가가 됐을 때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면 설령 병역 때문에 내가 국적을 바꿨더라도 들어오는 걸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병역 의무를 이행할 나이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F4 비자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유승준 씨도 애초에 관광 비자를 통해서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들어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계속적으로 F4 비자를 지금 신청하고 있는데 이 F4 비자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 규정이 있고 병역과 관련 나이 규정이 있고 이 비자를 갖고 있으면 영리적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난 이후에도 뭐 헐리우드에서도 조금 활동을 하고 중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뭐 홍콩에서도 활동을 하고 했었는데 결국엔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 영리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계속 그거를 위해서 뭐 관심을 살려고 하고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SNS 활동을 하고 이런 게 결국엔 다시 한국에서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유승준 씨가 계속 그 F4 비자에 집착하면서 대중들도 유승준 그냥 외국인이면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지 뭐 왜 자꾸 저거를 잘 꼭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는 거지?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또 다른 어떤 쟁점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연애 활동을 하고 화려한 활동을 하다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 한국에 다시 와서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게 맞냐? 그렇죠. 이런 식의 부분에 대한, 대중적인 그런 뭐랄까 비판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도 유승준 씨가 좀 자초한 면도 있는 게 막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나 아직 할 수 있다, 활동할 수 있다,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스타일이었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마치 본인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감정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왜 유승준만 안 된다는 거 하는 거야? 유승준 너무 부당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 인터뷰를 잊을만 하면 하고 잊을만 하고 하니까 이 사건 전체를 기억하고 있거나 법리적인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는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는 국민들 감정에 안 되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계속 병합하고 있는 거죠. 셰리 캐스크님은 지금 들어와서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정상에 있다가 뚝 단절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파급력이 있다고 느낀 게 제가 이제 유승준 씨가 그 승소하고 나서 인터넷 게시판 같은데 유승준 씨가 특정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대본이 이럴 것이다 이런 밈들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여전히 이제 유승준이라고 하는 이름이 대중문화 안에서는 어떤 의미로든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유승준 씨가 들어오면 그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활동이 가능하겠다 이 정도의 관심이 있으면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래서 유승준 씨가 스티브 유가 입국을 네. 할 수 있는 건가요? 의 생각이 아니라 법조계 관계자들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좀 희박하다.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승소한 내용은 비자 발급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자를 다시 신청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재판이 10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결국 조항을 두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 조항이 적용되느냐 안 돼. 그럼 사실 LA 초용사관 입장에선 다른 조항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다시 소송전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그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법무부가 보기에는 들어와서 영리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연되는 것만으로도 유승준 씨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승준 씨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입국 금지가 해제가 돼야 돼요. 이 비자 발급이 되더라도 그렇죠. 입국 금지가 해결이 안 되면 그렇죠.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죠.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자 발급은 LA 영사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LA 영사관에서 비자를 내줬어요. 네. 근데 대한민국 법무부가 공항에 왔는데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신은 입국 금지 대상자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사실 또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물론 뭐 그게 법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다 절차와 원칙과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굉장히 좀 범위가 넓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유승준 씨가 이번에 승소했더라도 들어올 가능성은 좀 여전히 좀 희박하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장애가 하나가 아니라 산 넘어 산이네요. 그렇죠. 보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으로 보면 네. 너무 한 사람한테만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병역 의무를 저버린 사람을 국내에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게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보다가 기사 이제 원고를 준비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진보 보수에서 이렇게 의견 일치가 높은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수층에서도 한 60% 이상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리고 진보 중도층에서도 한 70% 넘게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전히 유승준 씨가 국민들에게 용서나 혹은 이제 관용을 베풀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것 같고 그거는 유승준 씨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특성상 본인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네.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 아까 댓글에도 진보 보수 상관없이 이 일은 잘했다라고 생각한다는 댓글도 올라오긴 네. 했었거든요. 마크 피캄이 그게 심하면 전부 군대 안 가지. 그러니까 병역이라는 게 건드리면 그렇죠. 안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털어서 사건 속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